왜 차는 정해진 속도로 일정하게 간다면 막히는 일이 없을 텐데 막히는 걸까? 3분과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끔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들이 일정하게 시속 100km로 간다면 막히는 일이 없을 텐데 왜 항상 차는 막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하나인 교통체증에 대해서 알아보자. 명절이나 출퇴근 시간,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는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이다. 도로 위에서 정체가 되면 시간만 허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생기게 된다고 한다. 도로 위에서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교통 혼잡 비용이 2015년 기준 33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마저도 매년 3에서 4%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2019년 기준 대략 39조 정도 된다. 엄청난 액수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통체증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50%는 좁은 도로에 수많은 차량이 몰리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 이론을 적용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 생기는 것이란 말이다. 쉽게 말하면 5차선이 갑자기 3차선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차량들은 좁은 3차선으로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 교통체증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통사고나 터널, 그리고 오르막 구간도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한다. 그럼 나머지 50%는 무엇일까? 이 50%가 중요하다. 특별한 원인도 없이 지옥같은 도로에서 장시간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잦다. 과학자들은 이를 유령체증이라고 부른다. 유령체증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양한 가설을 내놓고 있다. 그중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반응시간 지체이다. 영국과 헝가리의 대학 공동연구팀은 2006년 왕립학술원 학회보에서 운전자들의 반응시간 지체가 유령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논문 발표를 했다. 반응시간 지체란 무엇일까? 잘 가던 차들 중에 하나가 차선을 바꾸면서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그 뒤를 따르던 운전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게 된다. 앞차가 감속하면 뒤따르던 차량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속도를 줄이게 되고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면 맨 뒤에 있는 차들은 거의 멈춰서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정체가 일어난 자리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파도처럼 차량 뒤쪽으로 전파된다는 것이다. 이를 후방 충격파라고 부른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나비 효과라는 게 있다. 나비 효과란 나비의 날갯짓으로 생긴 아주 작은 바람이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만든다는 가설로 1960년대 기상학에서 처음 등장한 이론이다. 흐름에서 어긋난 차량 한 대로 인해 도로 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연구원 박사는 앞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이나 휴대폰 사용으로 1초에서 2초 잠깐 멈칫거리면 뒷차들은 속도를 줄이거나 앞차를 피해 차선을 바꾸는 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는 뒤로 가면 점점 커진다고 말한다. 요약하면 반응시간 지체로 인한 교통체증과 나비효과로 인한 교통체증의 거대화 때문에 교통체증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럼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과부터 얘기하면 없다.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엔지니어 윌리엄 비티는 충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면 유령체증을 없앨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충분히 넓다면 다른 차가 끼어들어도 속도를 줄일 만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사라진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앞자리를 비켜주지 않기 위해 앞차의 뒷공무니를 바짝 쫓곤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 결국엔 서로 빨리 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고 나를 포함한 운전자 모두가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결과를 낳는다. 오늘은 교통체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한다. 이젠 좀 해줘. 당당하게 요구할게. 제발. 그럼 할 말을 다 했으니 사라지겠다. 안녕.